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협업 리딩 클래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 만들었었던 프로젝트 계획서를 함께 리뷰해보는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첫 번째 팀은 필링 여행 팀입니다. 필링 여행은요, 이 프로젝트 제일 처음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주제들을 설명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했었던 내용처럼 휠체어나 유모차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 그래서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린이, 또 최근에는 뭐 반려 동물들을 이렇게 유모차에 태워서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즉 장애물이 없는 관광 코스를 한번 알아보고 소개해주는 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불편함이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해서 실제 이 프로젝트가 협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끼리, 팀원들끼리 함께 협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세상하고도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하고도 함께 협업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노인이 되셨을 경우에도 함께 해당될 수 있는 이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그런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주제와 이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했고요. 자연히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들의 진정성과, 그리고 이 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한 개인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이 여가 생활에 있어서 이 여행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때 휠체어를 이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 노인 인구나 또 장애인, 더 나아가서 뭐 아이나 반려동물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여행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동반하는 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 동반 여행자들한테까지도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여행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 백석대학교 소재 가 되어 백석대학교 소재지인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주변에서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곳도 생각을 했고요. 이 외에도 원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힐링 여행의 대상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분석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행을 할 경우에 어떤 점이 불편할지, 또 이렇게 불편할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팀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팀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행에 있어서 이 바퀴가 있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다녔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주변에 만약에 이 노약자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건강하게 다니는 동안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휠체어 사용자들한테는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청결도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문이 열려 있는지, 안전장치는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장애인 화장실이 각 층마다 있는지, 접근성이 좋은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이 평평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높낮이까지도 가파르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휠체어가 달릴 수 있는 경사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계단이나 길이 좁은지에 대한 여부, 주차장이 멀리 있는지의 여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문제점이 되고 이를 여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은 천안에 당일치기로 봤었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고 태조산 산책공원을 포함한 이러한 산책길을 함께 이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장애인 전용 칸이 되어 있는지, 장애인 주차칸이 되어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기타 여행 코스나 각종 액티비티 등이 모두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호수 산책길 등을 한번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장애인이나 유모차, 노약자가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원거리 지역으로는 이 강원도 속초나 춘천, 물론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는 이 장소나 뭐 이 날씨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동이 편리하고 평평한 이동로가 있다라고, 또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라고 소개가 되었던 이러한 장소가 정말로 그렇게 잘 되어 있고, 각종 진입로라든가 경사로 등 기타 이 장애인들을 위한, 또 노약자들을 위한 각종 이 화장실 시설, 주차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해보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경사로나 아니면은 각종 입식 테이블들이 잘 구체적으로 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속초도 원거리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 각각의 지역의 스케줄에 맞춰서 한번 다니면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과연 그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를 앞서서와 비슷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선정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장소를 탐방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스케줄을 결정을 해서 천안 지역과 먼 지역까지 원 지역까지 같이 한번 보고 이를 PPT를 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팀원들끼리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팀원들이 서로 나눠서 뭐 가족이나 아니면 연인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체킹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나 장소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꼭 거창하게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명소에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아침에 등교하는 등교길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마트를 다녀오는데, 아니면은 이 공공 이 기관을 여러분들이 방문하는데, 이러한 데에서도 충분히 만약에 휠체어를 끌고 이곳을 방문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 이후에 관련돼서 이러한 이 힐링 라이프에 대해서, 즉 바퀴를 굴리는 라이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깊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같이 볼 팀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스펙업을 할 수 있는 스펙타클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각 키워드에 맞춰서 팀 편성을 할 때서부터 이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미래 진로나 경력,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로 이 시작이 됐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로 지원이라든가 자기 개발,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 강화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대학에 입학해서 신입생이 지나면서 또 이미 신입생 때부터 사실상 이러한 스펙업 하는 데에 대한 출발선에 함께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팀에서는 관련돼서 각종 자격증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각종 디자인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일본어, 외국어, 그 외에도 조주기능사와 같은 이 각종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각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해줄 예정이고요. 관련돼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자격증에 대한 소개, 시험 일정, 접수나 시험 문제 풀이 유형이나 시험 준비물에 대해서 교재나 공부법, 프리 꿀팁까지 함께 준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자격증에 대한 조사 선정과 각종 설명,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안에 담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돼서 샘플로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하고 제작된 카드 뉴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블로그에 게재를 한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자격증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목, 소개, 그리고 각종 시험과 시험 준비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포맷을 정해 놓으면은 이 포맷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자격증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 내용과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각종 그래픽이나 이모콘, 이미지, 이 아이콘 등을 활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 성과물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를 단순히 카드 뉴스로만 우리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을 한다라든가 이거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추가 정보들을 각종 게시판에 끊임없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이트 자체가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이게 다른 대학 학생들 아니면은 예비 대학생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최종 성과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들이 매번 이 협업 리딩 클래스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꾸준히 이게 아카이브처럼 자료가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이번에는 디자인이나 조주기능사와 같이 새로운 자격증들이 추가됨으로 해서 기존에 즉 직전 학기라든가 전년도에 제작했었던 다른 스펙터클조 팀이 만들었었던 이 자격증 또 자격증 준비법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아카이브처럼 축적이 될 거고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나중에 함께 모두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콘텐츠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대학생들이 스펙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간략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깔끔한 디자인과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잘 정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블로그 게시물을 최종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팀은 재테크와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자, 이 대학생 재테크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생들이 그냥 뭐 용돈, 알바 요 정도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뭐 우리를 위해서 용돈을 주시거나 뭐 학원비를 내시거나 포함을 해서 이 경제 생활, 즉 이 각종 이 재정 지출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이 전략이나 아니면 계획이 없으면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잘 영위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또 아직 대학생이라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도 이제는 재테크와 관련돼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관련돼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 재테크와 관련돼 있는 이 준비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을 위한 재테크 비법서가 이 프로젝트의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또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용어 이러한 것들을 알기 쉽게 가독성 있고 접근성이 좋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이 재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진입장벽을 좀 낮추는 게 프로젝트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여기에서는 샘플로 하나 가져왔었던 게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하면은 뭐 청년이 들어가고 계좌니까 뭐 은행 계좌 같은 거긴 한데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 재테크 방법을 우리가 직접 참여하거나 향유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시각적인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가지고서는 간략하면서도 관심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초보자를 위한 주식이나 주식 용어들 또 어떻게 주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주의할 점이나 방법들 또 초보자를 위해서 예적금에 관련돼 있는 용어 또 은행별 각종 이율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 또 앱테크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디지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외에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소비 방법 그리고 이 지출 습관 관리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그 외에 돈이나 지식을 쌓을 수 있거나 재테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각종 중간중간에 경제 뉴스나 유튜브 링크 등을 통해서 함께 전달할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대학생들로부터 이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테크와 관련돼 있는 경험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사가 되어 있는 재테크 정보들을 더 많이 공유를 하고 더 많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각종 금융 상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가치 있는 재테크 정보들, 또 재테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인 이유와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저축이나 소비 습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줄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 팀에서는요, 사실, 뭐, 역시, 뭐, 다른 팀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멤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뭐, 담았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팀, 멤버들의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서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팀에서는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주로, 학생들이 그동안 재테크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던 이유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내용들로 즉 이 각종 이 관련돼 있는 분야나 이 키워드들을 좀 더 이 카테고리를 좀 더 핵심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 앞서서 지금 이 팀에서는 뭐 주식이나 아니면 예적금 그리고 이 디지털 재테크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모두 다 키워드가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재테크에 대한 각종 이 관심사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로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맞춰서 즉 너무 목차를 복잡하게 잡지를 않고 이렇게 준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뭐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학생 때 했었던 우리가 아르바이트나 대학생 때 했었던 소비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소비 생활,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수입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금액이 또 그때 사회 초년생이 되면은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이 될 거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항상 통장은 월급을 통장에 월급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고 항상 뭔가 부족한 이러한 잔고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대한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 재테크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사회초년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재테크 방법들, 또 지금 대학생이라고 그러면은 대학생들한테 가장 이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재테크 방법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 설문을 통해 가지고 나왔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면은 아마 충분히 이 학생들의 관심사를 끌면서도 나름대로 직접 적용해 본다면은 굉장히 높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귀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방법들, 뭐 이거 말고도 뭐 부동산이라든가 청약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최근에는 뭐 주식도 해외 주식이라든가, 뭐 코인까지 뭐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두 다 우리가 직접 적용해서 실천하기에는 결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 수행생들한테 맞지도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자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따라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간결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이러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많은 학생들도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시안과 최종안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세 팀의 프로젝트 계획서, 각각의 주제와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준다면 분명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업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번 주 리딩 클래스 온라인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